안녕하세요. 이번 주 굉장히 큰 변동성, 여기에 누가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계좌의 방향성이 확실하게 달라질 것 같다는 느낌이 팍팍 오죠. 자, 이번 주에 반도체냐 아니면 주 후반부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로봇이냐, 도대체 시장의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오늘 컨텐츠를 끝까지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로봇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전략을 제가 제시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로봇 이야기가. 자, 그런데 되게 일정이 묘하죠. 이번 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 있고 현대차 실적 발표 있죠. 우리가 지금 그들에게 전기차 몇 대 파느냐, 자동차 몇 대 파느냐 궁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궁금한 건 뭐?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언제, 몇 대를 어디서 만들 거냐, 이거지 않습니까? 자, 그 타이밍에 갑작스럽게 삼성전자가 뭐라 그래요? DX 부분과 DS 부분을 결합해서 RX 부분을 신설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로봇을 하겠다는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표면에 내세우고 예전부터 준비해왔던 과정들이죠. 근데 이번에 타이밍이 참, 서두에 이야기 드린 대로 테슬라와 현대차 실적을 앞두고 나왔다는 게 로봇 쪽에서 이들이 지금 무슨 꿍꿍이가 있구나, 그런 느낌이 팍팍 들더라고요. 지금 포트에 반도체 쪽 관리하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로봇까지 해야 된다 하면 많은 구독자분들이 혹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 반도체도 잘하고 로봇도 잘하는 기업이 있다면 오히려 저는 그 기업에 지금 집중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기업이 두산인데요. 두산 익숙하시죠? 두산하면 뭘 잘해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두산 밥캣도 있고,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두산 테스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최근에 두산이 SK 실트론을 인수함을 통해서 뭘 해요? 웨이퍼도 공급하기 시작을 하죠. 자, 두산이라고 하는 그룹, 소재를 공급하고 중간에 웨이퍼도 공급하고, 이젠 두산 테스나를 통해서 후공정까지 1단계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다 하는 반도체 쪽에서 어떻게 보면 턴키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죠. 자, 여기에 이번 주에 툭 튀어나온 로봇 이슈에 아쉽지 않게 두산 로보틱스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지주사 두산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도 성장성 있죠. 두산 밥캣도 잠시 후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그냥 두산 밥캣 잘하고 있구나 볼 게 아니라, 지금 두산은요, 알게 모르게 지금 밑그림을 엄청나게 잘 그려놨어요. 전자비즈를 통해서 소재를 공급하고, 웨이퍼를 확보를 해서 웨이퍼를 공급하고, 두산 테스나라는 기업을 만들어서 후공정에 임하고 있고, 자, 이제 두산이 반도체 쪽도 어느 정도 주름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 로봇 쪽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바로 두산 밥캣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캣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요. 자, 두산 밥캣은 뭐예요? 아니, 중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왜 두산 로보틱스가 뭐가 아쉬워서?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산 밥캣은요, 전체 매출에서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 비중이 더 큰 회사예요.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의 큰 그림이 보이시죠? 내가 여기서 지금 협동 로봇을 잘 만들었어, 혹은 현장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협동 로봇과 현장 로봇의 자동화를 결합하게만 잘 만들어 놓으면 두산 밥캣이 현재 가지고 있는 영업망을 통해서 두산 로보틱스의 제품을 잘 팔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해서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을 왜 로봇과 중장비의 회사가 맞나? 시너지 효과 날 게 있어? 이게 아니라 시너지 효과는 어디서 나고 있냐면 공급망과 영업망에 있다는 겁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협동 로봇을 잘 만들어요. 그리고 자동화 솔루션을 잘 만들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덩그러니 미국 가서 유럽 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판매를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미 이 두산 밥캣이라고 하는 이미지 브랜드는 어때요? 북미에서도 유럽에서도 굉장히 인지도가 탄탄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 그 인지도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유럽에서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되면 당연히 홀홀 단신으로 가서 영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영업 결과를 낼 수 있겠죠. 자, 두산은 앞서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반도체 밸류체인도 탄탄하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기에 단순히 그냥 외주 업체를 쓰는 게 아니라 두산 전자비즈를 통해서 반도체 소재를 공급한다고 제가 강조드렸죠. 이 반도체 소재에 들어가는 동박, 요
제품에 대한 쇼티지도 우리는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쪽에 대해서 쇼티지 이야기가 없는 게 뭐냐? 두산이 작년과 재작년에 여러분들 재무제표 보시면요, 재고자산이 가득 쌓여 있어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성장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지고 있었던 재고자산이 뭐였냐? 바로 CCL이었어요. 자, 그때는 애물단지였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된 CCL, 그리고 여기에 SK실트론을 인수를 했잖아요. SK실트론은 뭘 만들었죠? 웨이퍼입니다. 웨이퍼는 D램과 낸드의 가장 근본적인 근간이 되는 판이기 때문에 이 웨이퍼를 만들어서 후공정 테스트까지 패키징까지 모두 하는 반도체 밸류체인으로 거듭났고, 여기에 로봇까지 결합이 된다고 하면 당연 삼성도 그렇고 현대그룹도 그렇고 두산이라는 기업과 협업, 아니면 두산이라고 하는 어떤 이 기업 브랜드 자체가 향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테크주로 저는 거듭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두산의 그동안의 이미지는 뭐예요? 중공업 혹은 에너지 기업으로의 이미지 인식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하지만 최근에는 보면 기술적으로, 테크적으로 굉장히 변화를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 기존에 하고 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성과가 안 좋은 거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보면 지금 이 실망감은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드는 실망감이 아니라 미국 행정부의 SMR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지,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받고 있는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 잔고를 놓고 감안을 해보면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은 우리가 도망갈 때가 아니라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때라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기존의 사업도 탄탄하게 영위하고 있고, 여기에 신사업으로 빠르게 안정화와 함께 트렌드에 부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지금 반도체도 사고 싶고 로봇도 사고 싶은데 갈팡질팡 기준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두산을 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한번 수급을 보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7월부터 있었습니다. 자, 두산 7월부터 어때요? 흘러내려옴에 있어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지금 7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였어요? 메이저 주체들에 대한 매수세가 실종이 된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산은 어땠어요? 오히려 떨어질 때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연속성을 보이면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들도 150만 원, 140만 원, 130만 원대로 떨어지는 두산의 가치는 저렴하다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자, 기업 분석의 실적을 한번 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관문은 뭐냐면, 다가오는 분기 실적에서 두산이 한 번 더 성장성만 보여준다면 저는 지금의 가격이 절대 높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갑니다. 2023년도부터 2024, 2025 매출 외형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외형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다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죠. 자,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CCL이라고 하는 동박 소재는 계속 잘 나가고 있을 수밖에 없죠. 소재가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영업이익률이 회복하고 있고, 여기에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켓의 영업망을 타고 계속 좋은 성과를 보이기 시작을 한다면 저는 분기 실적이 다가오는 이번 분기뿐만 아니라 다음 3분기 그리고 4분기 혹은 내년까지도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자, 최근에 200에서 220, 240만 원 이 구간은 사실 젠스낭 CEO의 방문에 테마적으로 반등했었던, 테마적으로 민감하게 움직였었던 가격대라 생각하는 오버슈팅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저는 충분히 다시 우리가 신규 매수를 통해서 모아갈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 저점 구간대인 100만 원대 이 전후가 안 깨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 박스권을 지금 현재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하면, 박스권의 하단에서 예를 들어 110만 원 이하에서 혹은 105만 원 이하에서의 분할 매수는 충분히 우리가 다음을 생각했었을 때에 좋은 결과값을 내기 위한 굉장히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포트에 기존의 테크주들을 잔뜩 가지고 있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새롭게 탄생하는, 새롭게 움직이는 테마주들 쫓아다니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시드리는 건 반도체도 잡을 수 있고, 또 이번 주에 새롭게 툭 튀어나온 로봇도 잡을 수 있는 두산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전, 장중, 장후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들을 지금 아래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링크 반드시 체크하여 주시고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